전 포지션에서 기본적으로 탈압박할 때 대부분 쓰이는 기술이 크루이프 턴이고요. 이 크루이프 턴은 수비가 뒤에 없고 양옆이나 앞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드리블이고요. 크루이프 턴은 세 가지의 동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디딤발 위치예요. 디딤발 위치가 멀면 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가까이, 볼이랑 가까운 위치에서 잘 디뎌 주셔야 하고, 공이 스피드가 붙어 있을 때, 내가 스피드 가속도가 붙어 있을 때는 디딤발 한번 떼줘서 턴이 들어가야지만 그나마 조금 빠르게 턴이 가능하고요. 속도가 붙지 않았을 때, 그때는 디딤발을 안 떠주신 상태에서 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볼 맞추는 부위예요. 볼 맞추는 부위는 인프론트나 인사이드 쪽, 인프론트에서 인사이드 쪽에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턴 동작이에요. 내가 잘 밀어놨으면 빨리 턴을 해서 내 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턴 동작이 중요합니다. 턴할 때 주의하실 점은 공을 아직 접어놓지도 않았는데 몸이 돌아서는 안 돼요. 몸이 완전 동상태에서 쳐버리면 자세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도 잃기 쉽기 때문에 밀기 전에 몸 반턴 정도 된 상태에서 밀고 180도 정도 턴이 돼야만 넷볼로 만들 수 있어요. 몸이 턴이 자연스럽게 되면 디딤발도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넷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디딤발의 위치, 볼을 맞추는 부위, 그리고 마지막 턴 동작, 이 세 가지만 잘 하신다면 탈압박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용 동작은 크루이프 턴 했을 때와는 달리 수비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수비가 따라올 때 탈압박을 해주시면 수월하게 편안하게 탈압박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수비입니다. 수비고, 이 상태에서 바로 뒷발로 밀자마자 디딤발로 아웃사이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비가 뒤에 있을 때 탈압박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응용 동작을 하실 때에는 뒤에 어느 정도 수비가 있다고 인지를 하신 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비가 뒤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따라올 때 이렇게 하신다면 수비 뒤에 있을 때에도 탈압박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드리블을 제가 가끔씩 사용해요. 사이드에서 방향 전환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드리블이고,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발바닥으로 잘 끌어당겨야 돼요. 드래그, 발바닥으로 드래그를 하신 후 끌어당긴 발로 크로스, 이런 식으로 끌어당긴 발바닥이 넘어가야 돼요. 이 뒷발로 치는 동시에 디딤발 어떻게 해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디딤발에 걸리지 않고 빠르게 방향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디딤발 치신 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치고 앞으로 나와서 빠르게 치고 나가시면 됩니다. 드래그하고 디딤발을 앞으로 빼실 때는 공 치는 동시에 같이 빼주셔야 돼요. 드래그 했으면 치는 동시에, 디딤발이 먼저 나와서도 안 되고 공을 먼저 치고 빼는 것보다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뒷발 치실 때는 이거를 그냥 퉁 제자리에서 쳐놓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수비 타이밍도 뺐고 템포로 뺏는 그런 드리블이기 때문에 탁 쳐줘야 돼요. 탁. 크루이프 턴은 밀듯이 쳤으면 이것은 탁 끊어서 쳐줘야 돼요. 끊어서 쳐야지만 공을 진행시킬 수 있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는 것보다는 끊어서 탁 쳐주셔야 됩니다. 길게 쳐서 내가 어느 정도 공을 진행시킨 후 빨리 몸을 돌려서 방향 전환해서 갖고 나가시면 돼요. 발 맞추는 부위는 크루이프 턴은 살짝 앞쪽과 이 아추 쪽으로 했으면 이거는 살짝 가운데랑 그 뒤꿈치 쪽, 이쪽으로 탁 끊어서 쳐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 이게 스텝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냥 앞으로 가면 늦어요. 왜 그러냐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접지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치고 나가는 힘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스텝을 받는 건데, 한번 치시고 스텝으로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을 하체에 실린 후 탁 밀어줘야지만 방향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조금 더 수월하게 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발바닥 드래그, 뒷발, 디딤발 앞에 나오고 스텝 후 방향 전환, 빠져 몸 돌려서 빠져나가시면 돼요. 자, 마르세유 유턴은 언제 하느냐? 볼이 조금 길었을 때, 볼이 내 몸에서 벗어났을 때 어느 정도 내 몸으로 끌어당긴 후 몸에서 벗어났을 때 안전하게 내 볼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탈압박도 가능한 이 마르세유 유턴을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볼 거예요. 마르세유 유턴 구분 동작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구분 동작은 일단은 볼이 조금 길거나 내 몸에서 벗어났을 때 내 몸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그냥 밟아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끌어당기는 거 혹은 밟는 거. 밟고 나서 디딤발로 막는 거. 두 번째가 디딤발로 막는 거예요. 세 번째가 디딤발 맞고 나서 몸이 턴이 되면서 반대발로 발바닥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마르세유 유턴이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마르세유 유턴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밟기부터 연습하세요. 밟고 돌아서는 거, 밟고 돌아서는 거. 일단 정확하게 밟는 그런 감각이 익히셔야 되고, 이게 밟는 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 템포 늦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 템포 늦춰서 하시는 것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또 구분 동작으로 했는데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연속 동작으로 마르세유 유턴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좋은 마르세유 유턴이 될 겁니다. 마르세유 유턴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늦게도 돌아서는 안 되고 너무 빨리 돌아서도 안 돼요. 너무 빨리 돌게 된다면 공이 턴하는 발에 터치할 때 공이 아직 독착도 안 왔기 때문에 미리 돌면 불안정하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탈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마르세유 유턴이 될 수가 없어요. 끌어당기고 한참 있다 돌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저 뒤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려요. 공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너무 늦게도 돌아서는 안 되고 너무 빨리 돌아서도 안 돼요. 끌어당기고 턴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 잡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하고 나서 앞으로 진행시켜야 되겠죠. 서 있는 것보다는 공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턴하실 때 조금 스피드가 붙였을 때는 발바닥으로 되는데 조금 스피드가 붙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인사이드로 끄는 그런 마르세유 유턴도 있어요. 속도가 붙었을 때는 인사이드로 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지만 속도가 안 붙었을 때는 인프론트로도 탈압박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팬텀 드리블은 볼이 내 몸에서 벗어날 때 빨리 내 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탈압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대1 시 수비 발을 보고 팬텀 드리블을 통해서 제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동료를 이용해서 패스 주는 척 하면서 팬텀 드리블을 통해 탈압박.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구분 동작. 첫 번째는 살짝 몸이 중심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내가 첫 터치 끄는 방향으로 먼저 기울어 주셔야 돼요. 몸이 먼저 안 가게 되면 끄는 게 쉽지 않고 짧게 끌 수밖에 없어요. 몸이 먼저 이동하고 끌고 나오는 거, 공을 서 있는 것보다는 몸이 이동이 돼 주셔야만 넓게 끌고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첫 터치 끄는 거. 끌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팬텀 드리블은 끄는 거예요. 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터치는 끌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구분 동작은 치고 나가는 거. 수비를 속였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터치, 라스트 터치를 치고 진행시켜 주셔야지 수비를 제껴낼 수 있어요. 탈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팬텀 드리블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첫 번째 터치할 때 끄는 각이 짧으면 안 돼요. 끄는 각이 넓어야 돼요. 수비 범위에 걸리지 않게끔 각을 최대한 넓게 끌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또 이 주의할 점은 첫 터치가 앞으로 흐르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이 첫 터치를 앞으로 끌게 된다면 수비 범위에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끄는 것보다는 횡으로 끌어주시거나,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살짝 대각으로 끌어당겼다가 치고 나가십니다. 이 팬텀 드리블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은 팬텀 하기 전에 일단은 끄는 동작부터 하세요. 슥 끌고 나서 정지, 다시 슥 끌고 나서 정지. 이것도 끄실 때는 첫 터치 할 때는 최대한 넓게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실 때도 볼이 앞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항상 몸 안에서 끌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굉장히 기본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발로 드리블을 합니다. 주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이 주발로 시저스를 하고 다음으로 동작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헛다리를 할 때 공을 위로 타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유용하지 않습니다. 공을 위로 타넘게 돼버리면 수비가 속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다리를 할 때 마찬가지로 공 앞으로 지나가야 돼요. 몸이. 헛다리를 수비를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마지막 라스트 터치가 이 스피드랑 똑같이 천천히 하게 되면은 수비가 금방 따라옵니다. 헛다리를 몸이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 터치도 빨리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시저스를 할 때 중심이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공격수들은 앞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중심이 앞에 있어야지 볼과 몸과 같이 동작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시저스를 할 때 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발로만 하게 되면은 수비가 속지 않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쪽으로 갈 것처럼, 그래야지 수비 무게 중심이 같이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터치를 해줘야 돼요. 시저스 하고 상체가 살짝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가줘야 됩니다. 어깨가. 두 번째 동작은 이거는 응용 동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발로 치다가 반대발로 시저스를 하고 자기 발로 인사이드로 가는 겁니다.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수비를 제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아까 전에 들어가서 페인팅이 들어가야 돼. 한번 훅이 들어가서 시저스가 들어간 다음에 디딤발이 조금 더 크게 와야 됩니다. 크게 와야지 인사이드로 탁 찰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볼이랑 빨리 따라갈 수 있습니다. 탁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빠르게 수비를 제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헛다리 동작은 동일하고요. 첫 번째 퍼스트 터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식이냐면, 자, 인사이드로 자기가 방향을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여기서
하나 가는 척 한 다음에 그 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드를 굳이 안 살려도 좋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시저스 동작은 아까 앞전과 동일하고요. 드리블하는 동작은 치는 것보다 밀듯이 하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나는 벌써 일로 간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 짚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들어갈 때 이 짚는 발에 상체도 어깨도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발로 같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라스트 터치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동 컨트롤은 미드필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자, 이 이동 컨트롤은 볼에 오는 방향도 확인해야 되고 수비 위치도 체크해야 돼요. 수비가 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역방향으로 컨트롤해서 탈압박해 오는 기술입니다. 자, 미드필더에서 압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동 컨트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비가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있어요. 인사이드 이동 컨트롤 할 때는 여기 엄지발가락이랑 여기 아치 이쪽 사이로, 아웃사이드는 새끼발가락이랑 발등 이 사이, 발목은 눕혀서 이런 식으로 맞아줘요. 정확하게 볼 오는 타이밍, 내 몸 안에서 왔을 때 해야지만 원을 그리면서 이동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타이밍이 빠르면 발끝에 맞고 제대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돌아서시면 디딤발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동 컨트롤 할 때 발목을 굉장히 잘 써주셔야 돼요. 내 몸 안에 왔을 때 발목 스냅으로 툭툭 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발목을 굉장히 잘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동 컨트롤은 중요한 게 강약 조절입니다. 강약 조절을 못해서 좀 길었을 경우에는 이 등 뒤에 있는 수비 말고 다른 수비한테 커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 컨트롤 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동 컨트롤 잘 하고 난 뒤 볼 쪽으로 접근해서 넷볼로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드리블 할 건지 패스할 건지 빨리 판단하고 빠른 템포로 뿌려줘야지만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동 컨트롤의 응용 동작이 있는데요. 티아고 알칸타라의 시그니처 기술이에요. 이거를 한번 페인팅 한번 주고 치는 거. 아니면 한번 멈췄다가 또 페인팅 한번 주고 돌아서는 거. 자,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수비 타이밍을 뺏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 동작을 빠르게 스피드 변화 가져가기 위해서 페인팅 한번 쓰고 나가는 거예요. 왜 스피드 변화가 되냐? 이 디딤발 한번 끼고 바로 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스피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응용 동작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이동 컨트롤을 먼저 하시고요. 기본적인 이동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응용 동작을 한 번씩 해주시면 더 수월하게 탈압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더블찹 기술은 수비가 D나 옆에서 왔을 때 탈압박하기 쉬운 기술이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에게 되게 유용한 기술이에요. 스피드가 없으신 분들도 탈압박할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각을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수비가 앞에 있어도 슈팅각이 없었을 때도 이 기술을 통해서 슈팅각을 만든 후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더블찹이라는 기술은 어떻게 첫 터치를 가져가냐면요, 처음에 수비가 옆이나 뒤에 왔을 때 첫 터치를 살짝 대각으로 뒤로 끌고 반대발로 뒤쪽으로 다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팬텀 하듯이 그냥 슥 끌었다가 치면 됩니다. 자, 첫 터치 한 후 두 번째 터치는 끌었다가 여기서 바로 반대발로 치고 방향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터치 한 후 바로 연속 동작으로 방향전환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두 번째 터치를 왜 빠르게 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 터치를 한 후 수비가 속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터치는 빠르게 쳐서 빠져나오면 좋아요.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 하고 나서 몸을 돌려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몸이 돌아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터치를 두 번째 터치까지 한들 넷볼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빨리 몸 돌려서 방향전환해서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더블찹을 하실 때 수비가 처음에 그냥 달려올 때는 지금처럼 밀듯이 하셔도 되는데, 수비가 좀 빠르게 달려올 때 빠르게 방향전을 하고 나와야 될 때는 탁탁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셔도 돼요. 자, 이 페이크 롤백은 수비를 속였다가 빠르게 빠져나와서 슈팅각을 만들어서 슈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첫 터치를 발바닥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발바닥을 잡으면 수비가 딱 멈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뺏어서 앞으로 밀고 나와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첫 터치 할 때는 그냥 밟는 게 아니고 슈팅 모션을 취해야만 수비가 멈추고 움찔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발바닥을 하고 나서 당기는 걸 크게 안 가셔도 돼요. 그냥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간결하게 살짝 당겼다가 바로 미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타이밍을 뺏어서 하시면 돼요. 이 디딤발이 그냥 서서 이것만 당기는 게 아니고 당길 때 디딤발이 같이 뒤로 빠져줬다가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동작할 때 빠르게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터치 하고 난 다음에 당겼다가 미는 거를 천천히 하게 되면 타이밍 뺏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겼다가 미는 거를 빠르게 해주셔야지만 타이밍 뺏어서 슈팅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첫 터치나 당기는 그 부위는 살짝 이 아치 쪽, 이 부위로 발바닥 너무 깊숙이 맞추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짝 앞쪽으로 당겼다가 밀었다. 응용 동작이 있는데 페이크 롤백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당겼다가 인사이드로 치는 거, 당겨서 뒤로 돌아설 것처럼 하는 척하고 인사이드로 다시 역으로 빠져나와서 슈팅이든 패스든 드리블이든 하면 더 좋습니다. 공격수라면 등져서 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있게 돌아서서 과감하게 플레이 해줘야지만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비 먼 발로 친 상태에서 수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떨어뜨린 동시에 돌아서는 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늦어버리면 수비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 다음에 바로 연속 동작으로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첫 터치 가져갈 때 그냥 공 치고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같이 몸이랑 빠져나와야 돼요. 등지 굳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돌아설 때 어떻게 돌아서야 하느냐. 치고 이 디딤발이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비랑 완벽하게 돌아서서 1대1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디딤발이 이렇게 서버리면 그래도 등진 상태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친 다음 바로 디딤발 빼줘서 수비랑 1대1 맞닥뜨리는 거. 그 다음 바로 터치. 돌아선 상태에서 여기서 또 머뭇거리다가는 수비 범위에 걸려요. 그래서 수비 당하기 때문에 돌아서자마자 바로 다음 터치, 멈춤없이 터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 터치를 가져갈 때 굳이 인사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수비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고 아웃사이드든 인사이드든 본인이 판단해서 빠르게 터치하시면 돼요. 이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턴을 해서 빠져나오시면 효율적입니다. 미드필더들이 방향전 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기술이냐면요, 진행 방향으로 가다가 공격적으로 치는 모션하고 수비가 압박 들어온 타이밍에 방향전환해서 빠져나오는 기술입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웃사이드 치던 것처럼 치게 되면 수비 범위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범위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각을 내셔서 횡으로 치거나 약간 대각 뒤쪽으로 쳐서 방향전환해서 나오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디딤발을 딛고 횡으로 치거나 각을 되게 넓게 치면 다음 동작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디딤발을 점프 떠주시면서 돌아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술을 잘 사용하려면 다리만 쓰는 게 아니라 발목을 되게 잘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각을 넓게 발목 스냅으로 방향전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터치 방향전환을 어떻게 하냐면요, 볼을 잘 감싸야 돼요. 아웃사이드로 볼을 잘 감싸고 발목 스냅으로 탁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방향전환을 각 있게 치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드래그 후 시저스, 바디 페인팅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기술이에요. 자, 이 기술을 사용하실 때 드래그 후 공과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드래그 후 빨리 볼 쪽으로 쫓아가서 내 몸 안에 둔 후 시저스하고 그 다음 바디 페인팅하고 바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드래그 할 때 왼발이 어느 정도 볼이랑 같은 선상 아니면 혹은 조금 더 나와 주셔도 돼요. 그래야지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이 돼 있기 때문에 디딤발 조금 어느 정도 나와서 몸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시킨 후 드래그, 그 다음에 바로 시저스.
이렇게 넘어주셔야 돼요. 드래그 후 시저스하고 바로 연속 동작으로 바디 페인팅이 들어가 주셔야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드리블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바디 페인팅 쓰실 때에는 시저스 후 바로 연속 동작으로 반대발로 바디 페인팅을 써주셔야 되는데, 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의 중심이 내가 이쪽으로 칠 것처럼 하고 치고 나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좀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딱 5템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 서서 시저스, 바디 페인팅 치는 척까지 해주시는 걸 먼저 하고 이걸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이 바디 페인팅은 수비를 붙여놓고 바디 페인팅 써야 하기 때문에 드리블을 천천히 수비 쪽으로 치다가 바디 페인팅 쓰셔도 되고, 아니면 수비가 붙어 있다면 볼 오는 거 잡고 바로 바디 페인팅 쓰셔도 돼요. 하지만 은바페 선수는 어느 정도 수비 쪽으로 전진 드리블 하면서 바디 페인팅 쓰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다만 꼭 바디 페인팅 하실 때는 수비를 붙여놓고 바디 페인팅 해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이 바디 페인팅은 말 그대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페인팅인데, 이 바디 페인팅을 잘 쓰시려면 이 디딤발이 포인트예요. 이 디딤발이 진짜로 가는 척, 치는 척을 해 주셔야지만 바디 페인팅을 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은바페 선수는 이 바디 페인팅 쓸 때 디딤발을 딛는 동시에 치고 나와요. 그래서 수비가 되게 더 막기 힘들고 역동작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게 수비 템포를 끊고 빠르게 치고 나오기 때문에 은바페 선수는 디딤발을 딛고 바로 치고 나요. 그리고 마지막 바디 페인팅을 쓰고 난 후 라스트 터치는 빠르게 치고 나와 주셔야 돼요. 바디 페인팅하고 스피드 변화 가지고 빠르게 돌파하고 빠져나와 주셔야 됩니다. 대용턴, 이 기술을 언제 사용하느냐? 수비가 압박해올 때, 양 옆에서든 뒤에서든 앞에서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내가 드리블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패스를 받은 직후 바로 사용하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탈압박 기술이니까 알아두시면 아주 좋아요. 이 기술은 방향 전환할 때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어느 포지션에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탈압박 할 때 너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대용턴 기술은요, 드리블을 수비 몸쪽으로 치는 것보다 조금 도망가는 드리블을 해야 돼요. 도망가는 드리블로 수비를 유인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을 하고 나서 방향 전환해서 나오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수비 유인하는 드리블을 해주셔야 돼요. 이 대용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드리블 치는 방향으로 진짜 치는 것처럼 속여줘야 돼요. 내가 이 모션을 줄 때 크게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공만 진짜 터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몸이 완전 같이 빠져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칠 것처럼 수비도 속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만 짧게 넣고 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드리블을 치는 발로 공을 잘 타넘은 뒤 디딤발도 같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치는 척 속일 수 있습니다.
공이 조금 천천히 흐른다거나 공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타 넣는 게 좋고요. 공이 좀 빠르게 진행됐을 때는 발만 넘어갔다가 탈압박 해주시면 돼요. 내가 모션을 하고 타 넘은 뒤 아웃사이드 칠 때는 발끝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워서 이런 식으로 발끝은 어느 정도 올려주신 뒤 이 부분으로 쳐도 되고 밀고 나오셔도 돼요. 또 수비 체크, 굿. 또 수비 체크, 굿. 수비 체크, 굿. V자 탈압박 기술은 부스케츠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데, 공을 제자리에 내 몸 안에 잡아놓고 상대가 어디로 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나서 상대가 오는 반대쪽으로 탈압박에서 나오는 기술입니다. 자, 이 V자 기술은 한 발로도 가능하고 두 발로, 양발로도 가능합니다. 한 발로 했을 때는 각이 넓진 않지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빠르게 할 수 있고, 양발로 했을 때는 한 발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은 각을 넓게 가져가서 탈압박 할 수 있습니다. V자 기술을 한 발로 사용할 때는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에 있는 거, 이거를 내 몸 쪽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당기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 방향으로 열어서 같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몸을 열 때 디딤발하고 같이 열어도 상관없고요, 점프를 해서 열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고정시킨 다음에 열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발로 V자 할 때 맞추는 부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첫 터치 발바닥으로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끌 수 있어요. 완전 깊숙이 뒤꿈치 쪽으로 끄는 게 아니고 살짝 아치 쪽으로만, 앞쪽으로 아치 쪽으로 내 몸으로 끌어당긴 후 그 다음에 넓은 면적으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이 V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거를 내 몸 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 옆으로 당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으로 당길 경우에는 수비 범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 쪽으로 당겼다가 안 걸리는 범위로 빠져나오는 거. 양발로 V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이 발바닥으로 내 몸 쪽으로 당기신 후 내 디딤발이 빠져주셔야 돼요. 디딤발이 빠져주지 않으면 디딤발에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당길 때 디딤발 빠지고 몸 열어서 같이 넓은 면적으로 밀고 나오시면 됩니다. 양발 V자 할 때 마지막 라스트 터치를 볼 밑에 부위를 맞추셔가지고 공이 조금 떠서 뒤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V자 마지막 터치 할 때는 발목 고정이 돼야 돼요. 발끝이 내려가 있지 않고 발끝을 세워서 고정시킨 후 밀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한 발로 했을 때는 내가 수비가 엄청 빠르게 압박해올 때 빠르게 한 발로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양발로 사용할 때는 수비의 압박에 조금 대처할 수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수비가 압박을 해올 때 여유가 있어, 그러면 조금 각을 넓게 가져가서 탈압박 하시면 됩니다. 한 발로 V자 훈련을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제자리에서 하나 둘, V자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훈련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밀고 나와야 돼요. 밀고 나와서 스텝, 밀고 나와서 스텝, 또 밀고 나와서 스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좋습니다. 바디 페인팅은 스텝과 몸으로 가는 척 하면서 상대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바디 페인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몸을 두 번 사용하는 바디 페인팅이 있습니다. 바디 페인팅을 잘하려면 스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을 내 몸 안에 둔 상태에서 스텝과 몸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볼을 내 몸 안에 둬야 되냐면, 내 몸 안에 있는 볼을 언제든지 칠 수 있기 때문에 바디 페인팅을 쓰더라도 상대를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바디 페인팅은 일반적인 바디 페인팅보다는 머리와 어깨를 좌우로 많이 흔들어 줍니다. 첫 번째는 한 번만 쓰는 바디 페인팅을 알려드릴 건데, 훈련 방법은 공을 제자리에 둔 상태에서 디딤발이 볼 옆에 디뎌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발로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머리와 상체를 좌우로 진짜 치고 나갈 것처럼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2번 사용하는 바디 페인팅인데요. 마찬가지로 공을 제자리에 세워두고 가는 척 한번 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가는 척 하고 반대로. 두 번째 바디 페인팅은 첫 번째 바디 페인팅을 쓰고 반대로 갈 때 스텝이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돼요. 하나 둘 셋 터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스텝을 밟아줘야지만 볼을 내 몸 안에 둔 상태에서 바디 페인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